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 문화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밤이 깊어가네.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저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안산, 부천, 시흥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활동하시는 뒷가 시인 양성수 시인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성수입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양성수 시인은 이제 원래 시를 쓰셨어요. 쓰셨는데 양선생 디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디지털 카메라 시. 아, 디지털 카메라 시. 네, 그러니까 사진 시 아니에요. 그죠? 쉽게 네 얘기하면. 디지털 근데 카메라로 사진을 사진을 찍는 찍고 시. 짤막하게 쓴 시입니다. 근데 이제 시를 쓰시다가 디카 시에 매료가 되어서 이제 그 디카 시 평론가로 개간 한국 작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단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뒷가 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수님. 네. 양상수 선생님 뒷가 시가 대략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생긴 지가? 디카시 생긴 지는 그 고성의 이상옥 교수분께서 지금 10여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나요? 네, 와. 디카시 처음 시작된 건 1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네. 좀 활성화된 것은 한 7, 8년 예, 이렇게 경상남도 그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상도 지방에서 활성화돼서 지금은 수도권까지 예, 이렇게 전파돼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안 그래도 저는 기억하기로 뒷가시가 한 7년 정도 제가 처음에 다음에 보면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에 어떤 제가 아는 시인이 뒷가시라 그러면서 처음에 뒷가시를 올려주셨는데 그때 처음 봤던 게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 뒷가시를 볼 때 사실 이게 시야?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7, 8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양성수 선생은 한 30회 정도의 개인전을 열었어요. 와. 그러니까 디카시 대단하신데요? 보급을 앞장선 거죠. 음. 그리고 현재 한국 작가의 부천 지부 디카시 분과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뒷가시가 이제 장르로 이제 문학 장르로 들어와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단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디카시의 발전에 많이 이바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동인전까지 그렇죠. 다 합치어서 네, 네. 30회 정도. 네. 그래도 뒷가시 동인 분들이 또 꽤 많이 그동안 많이 생기셨나 봐요. 네네. 뭐 10여 명, 음.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신 네네. 거죠?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양성하시는 뒷가 시인들인가요? 아니요, 부천 디카 시인협회를 네. 제가 한 5, 6년 전에 만들어서 아. 활동하고 있고 또 아. 함께
한국 작가회의 부천 지부에서 디카시 분과가 한 3년 전에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카시 하기 전에 양성수 선생이 시를 쓰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시인으로 등단하셨다가 네, 시인으로 등단하셨는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시는 한과 연이 자유롭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디카시는 5줄, 6줄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뭐 규약 아닌 규약이 있다고 그래요. 조선 시대에 시조가 초장, 중장, 네. 종장 세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몰라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이건 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이상욱 교수께서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디카시에서 오행 이내의 짧은 글로 써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반 시와 같이 25행, 30행 만약 이렇게 디카시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사진이 주는 현장감하고 서로 부딪혀서 사진도 죽고 글도 죽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디카시의 그 시가 오행 이내의 짧은 글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진이 주는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디카시는 길어지면은 사진이 주는 그 의미가 시적인 의미가 줄기 때문에 오행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오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만약 6행, 7행을 쓴다고 하면은 디카시로서 힘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디카시는 5행이라고 하지만 2행, 3행으로 쓰면 더 글이 단단해지고 짧을수록. 1행으로 쓰면 더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사진이 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나는 왜 이분들의 그 생각을 좀 높이 사느냐 하면은 네. 이제 아실 거예요. 포토 포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시와 사진이에요. 네. 그럼 디카시나 시와 사진이나 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포토 포엠은 지금 우리 양성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그건 그래. 좀 행위 더 많죠. 사진을 네. 설명하고 감정을 쓰는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의 장르로 하지 들어왔나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안 저도 포토포엠 많이 했고 그러면요. 포토 에세이도 한동안 그럼, 디카시 전에 사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근데 편 이제 했었고. 다 아시겠지만 시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장르로 성공할 만한데도 성공 못했어요. 포토 포엠은 사진 작가가 찍고 시는 시인이 쓰고 그래서 사진과 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에 이 사진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남과 남이었는데 같이 만나서 부부가 된 거죠. 근데 디카시는 남과 남이 만난 게 아니고 작가가 사진을 찍고 작가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남과 남이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나 뭐랄까? 자신이네요. 나와 네.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감정이입이 전혀 다르는 거죠. 포토포엠은 사진하고 상관없이 나의 감정을 쓴 거였는데 우연히 비슷한 느낌이 들 뿐이고 디카시에서는 어떤 현장의 현상을 보고 그걸 사진을 찍고 시적인 감정을 얻어서 쓴 거기 때문에 사진과 본문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네, 카메라가 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 오면은 맞아. 그거를 보고 시인이 시를 써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게 포토 포엠이에요. 네.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월간 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3년 연재를 해봤어요.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너나 하나 다 그렇죠. 찍잖아요. 어? 아무나 다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기를 좋아해졌는데 이게 디카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디카시 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에 포토 포엠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디카시에서 주는 사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주는 그 우리들에게 감흥은 100마디 말보다도 더 강렬하기 때문에 사진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설명을 길게 하면은 사진이 주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사진이 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디카시하고 포토포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사진을 보고 진짜 이렇게 시를 쓰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디카시가 하나씩 그 SNS에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디카시가 뜨면서 이제 포토포엠이나 포토에세이가 조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포토 에세이, 포토 포엠 같은 거는 잘 안 해요. 그렇죠. 디카시가 네.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양순 선생 디카시를 번역해서 외국으로 보내셨다며요. 책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천에서 수주 문학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주 문학상 중 예, 문학상도 제정하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몇 년 전부터 디카시 공모전도 하고 있어요. 수주는 변영로 선생의 네. 호입니다. 수주 문학상이 우리 구자룡 교수님께서 처음에 네, 그 운영위원장 네.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신 안 걸로 해요. 알고 있는데, 네네. 하여튼 거기에서도 그 디카시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응모를 했어요. 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네. 응모를 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전부 우리 회원들이 그 탔는데 네네. 저는 가작으로 댄신이 턱걸이를 했습니다. 청출 그러면 한 어람이셨군요. 6등 정도 된 건가? 꼴등이죠, 꼴등. 네, 청출 어, 어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드는 생각이 좀 망신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저는 제 글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시를 쓸 때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디카시를 쓰고는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썼든 못 썼든 어쨌든 제 작품이기 때문에 저를 대변하는 시, 그러니까 디카시가 저고 제가 또 디카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응모전에서 꼴등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 근데 보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왜냐하면 스승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좋은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디카시를 부천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또 우리 회원들도 제가 디카시를 처음 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리더 아닌 리더가 돼서 회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 제가 꼴등을 하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이제 망신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글은 뭐 우리 회원들 글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장려상도 아닌 그 아래 상을 주었지?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디카시를
심사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수도 문제가 있는 있죠. 게 아닌가. 심사위원회 근데 문제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디카시 이전에 디카시 나오기 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수필 제가 수필을 이제 몇 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 문학상 같은 거 줄 때 수필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시인분들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시인분들이 수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수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그 옛날 고래고래짝 수필 그런 수필이 아니잖아요. 수필에도 굉장한 문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인분들이 수필을 심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분들의 기준으로 수필을 보시면서 심사를 하시니까 수필 진짜 그 수필가들이 볼 때 이 작품은 작품성이 떨어지는데 하는 것들이 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인분들이 잘 모르시면서 수필을 함부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맞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여학교에서 30년 교사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정년 퇴직하기 전에 교감 선생님을 뽑는데 여러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가 네. 먼저 교감이 되시고.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가르쳐서 고등학교 이제 했는데 네. 중학교 때 뭐 내가 때리기도 했을 거고 욕도 좀 내가 욕을 좀 잘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교감으로 올리는데 나는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네. 화가 나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교감으로 추천해가지고 교감을 만들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아니요. 아니 섭섭한 건 전혀 없고요.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시인들은 디카시를 모릅니다. 디카시 사실 장르가 하면은 다르면 네네. 네. 디카시 하면은 그냥 사진 찍고 거기에 짤막한 글을 쓰는 게 디카시다 이 정도밖에 알지를 맞아요. 못해요. 그때 양성수 선생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디카시를 뽑지 않았는가 이제 그죠. 이런 건데 그 주최하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거기에 출품하실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그렇지. 계셨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디카시의 네. 본질을 모르고 그렇죠. 겉 현상 우리가 수박 겉만 알고 맞아요. 속은 빨갛잖아요. 네. 근데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수박이 파란지 알지 빨간지는 그렇죠. 몰라요. 더군다나 그래서 수박 껍질도 두꺼워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서운한 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아. 아니 거기서 얻어진 교훈 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 디카시가 통하지 않는구나. 내 글을 알아주는 인재가 없구나. 그러실 그러니까 것까지 아니요. 그러시지 말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디카시의 어떤 그 틀을 확립하시는 그런 위치로 가셔야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인데. 네, 그래서 마침 우리 그 부천시가 네.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마침 그 우리 문학회에 그 회장이셨던 우영숙 교수님. 우영숙 교수님이 시를 번역하시는 번역가세요. 그래서 우영숙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걸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좀 디카시를 알리자 알리자. 해서 네. 알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운때가 잘 안 맞으셨군요. 문학 창의 도시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능한 곳을 알아보니까 한 1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군데라는 거는 10개 나라를 예, 10개 나라. 네. 뭐 일본하고 그다음에 영국은 빠졌습니다. 그 10개 나라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4군데에서 반성이 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성순 선생이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낸 낸 그 전과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변화 같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을 낸 이유가 원래 책을 낼 계획이 없었는데 네. 거기에서 공모전에서 공모전에서 이제 가작을 그런 주는 바람에. 가작을 받은 그것을 전화위복.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책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냈죠. 갑자기.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낼 때는 1년 동안 제가 그 책을 내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예,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결론은 2021년 부천 작가회의에서 올해 작가상을 탔습니다. 그래요? 네. 박수. 그 시집의 제목이 디카시 삶에 장착하다인데 제목 그래서, 너무 좋네요. 제가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네, 네. 인간 승리.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네. 못 냈기 때문에 와. 생각지도 않은 영어로 번역된 와. 시집을 냈고 그것을 디카시를 또 세계에 예, 알리는 그런 우리 계기가 되시고. 문학회 선생님들께서 또 심사를 해주셔가지고 네. 자, 지금부터 네. 우리 양성수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뭐 하시죠? 네, 인테리어 계통에서 그거 아주 멋진 얘기고. 네. 네, 바닥재 시공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데 사실 호주 같은 데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급여도 엄청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네, 이분이 대우도 많이 받으시고. 이분이 그거를 이제 자칭 타칭 네. 바닥 인생이라고 그래요. 너무 근데 멋지네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닥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좀 바닥 그런데 인생. 그 허들의 일을 하시면서 네. 디카시를 위해서 네. 또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영락 없는 시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시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현실이죠. 계시는 거네요. 이제 물론 이제 전화위복이 되셔서 더 이제 오히려 인간 승리이고 정말 전 세계로 뭐 4개국이 돌았고 6개국으로 그럼 나가신 거잖아요. 디카시가 네네. 6개국으로 디카시를 알리시고 이런 것도 선전하시고 오히려 많은 좋은 계기가 되셨으니까 굳이 그 가작은 잊어버리시고. 아니요. 저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여러 번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기회도 뭐 평생 3번이 네, 라고 하듯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위기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 네.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안주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맞아요. 위기가 오면은 안주할 수가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가 바로 우리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저에게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독특하시네요. 농담 한번 할게요. 네, 안주 하신다는데 저는 안주를 좋아하거든요. 술을 못 먹고 안주만 먹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네. 이 디카시를 뭐라고 그럴까? 한마디로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디카시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자연과 사물에 대한 관심. 자연과 사물에 대한 예, 관심. 자연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주변에 대한 관심까지도 갖게 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자연은 저절로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관심을 가지면 보여지게 되고 보게 되면은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변화하게 되고 이야, 그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예, 그러게요. 변화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 그 전에는 시를 쓰셨고 이제 네. 디카시가 나오면서 디카시를 쓰시게 된 건데 네. 시를 쓰실 때와 디카시를 쓰실 때가 많이 다르신가요? 전혀 다르죠. 제가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굉장히 교수님 철학적인 철학적이에요.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시를 쓰실 때도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시 속에서 깨우쳐진 게 많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있었다고 해도 네. 그건 제가 어떤 의도된 게 아니고 저도 네. 모르게 썼겠지만 네. 시하고 디카시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는 첫째 그 글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에요.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자기 고백이죠. 시인이시니까. 네. 자기 고백이죠. 네, 자기의 네. 감정, 자기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네. 시거든요. 네. 근데 디카시는 여기에 더해서 자연과 사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연의 사물이 이야기, 들어가죠. 사물의 이야기, 또 작가의 이야기. 그래서 좀 더 내용이 풍성하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또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시는 상상 속의 그림이지만 디카시는 현장감 있는 현실 속의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감흥이 더 배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은 시는 시인의 어떤 시적인 감흥의 발로예요. 네. 시를 쓰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묘사를 통해서 아날로그적 감성에 호소하는 그 시인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디카시는 시적 감흥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적 감음의 네, 그러니까 발현. 시는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지만 디카시는 내가 시를 쓰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도 어떤 자연이나 사물과 접촉했을 때 불현듯 시적인 감흥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발로라고 하기보다는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며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인의 말하기와 더불어서 그 자연과 사물의 이야기가 거기에 더해짐으로써 저는 시는 문학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면은 디카시는 문학 플러스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그러한 멀티 예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문학과 인문학이라고 아니지 디카시가 문학과 인문학의 조화라고 네. 하셨나요? 네. 시는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 아니 문학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지 시라고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렇죠. 요소가 없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디에 가중치를 둘 거냐 하면은 네. 시는 문학적인 거지만은 디카시는 자연과 사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요소가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디카시를 눈으로 읽는 교실 밖 인문학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실과 디카시를 쓰는 것은 인문학. 인문학 여행을 네. 다니는 거와 똑같다. 네. 근데 자연이나 사물이 우리의 스승이니까. 네. 근데 위험천만한 일이 이제 생기는데 네. 이제 너도 나도 디카시를 써요. 많이들 쓰고 있죠. 자기가 찍으니까. 네네. 사진은 뭐 쉽게 뭐 찍으니까. 애들도 찍고 청소년도 찍고 어른 찍는데 과연 우리 양성수 시인이 추구하는 그런 디카시를 다는 그렇게 못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옳은 이야기지만 이 디카시도 누가 써도 사진 찍고 짤막한 글을 쓰면 디카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디카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썼으면 이 글이 과연 작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독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글을 쓰는 건 저는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디카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30분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네, 네, 네. 세상에.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가야 되는데 네. 들읍시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좀 캄다운 하시고 네. 우리 선생님 제가 아까 그 여쭤보니까 조수미
씨의 나아가거든이라는 음악을 신청하셨는데요. 조수미 씨 노래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아, 너무 그래요. 정말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악기가 내는 그런 네. 음색을 가지셔가지고 아이 나는 그 양반이 너무 이뻐서 싫어. 네, 그러면 너무 이쁘신 소름이 돋을 만큼 이쁘신 목소리, 네, 한번 우리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조수민님의 나아가거든.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 가지고 살아있다.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그땐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운 옛 이유로. 저기 홀로 선 별
있게 해. 역시 좋은 노래군요. 소름 누가 소름 부르느냐에 돋끼치셨나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는데 양 선생님, 디카시를 만나기 전과 그 후에 달라진 것 또는 디카시에서 얻은 교훈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주 정말 좋은 질문, 제가 듣고 싶은 질문 아이고,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그 디카시를 배우는 회원들에게 디카시를 배우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디카시는 우리들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문학을 하면 저도 그 문학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특별히 디카시만 달라지나요? 네. 갑자기 더 이런, 달라지나요? 네, 디카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네. 어디에서 그 암을 예방하는데 네. 막걸리가 좋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얼마 있다가 그 TV에서 또 다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분이 막걸리로 암을 예방하려다 보면은 암 걸리기 전에 막걸리에 중독돼서 죽는다. 나처럼 음. 걸리기 전에 먹어야 그러니까 돼.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예, 건강식품이 다 건강에 좋겠죠.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암에는 효과가 네네.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디카시는 시하고는 많이 다르다. 네. 그러면은 우리 회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모르니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렇지. 선생님은 지금 6, 7년 동안 디카시를 써왔는데 네.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디카시를 쓰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거든요. 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내적으로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그동안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라고 해야 될까? 남들이 왼쪽으로 가면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달고 네, 그래서 저는 직업군인으로 12년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군대는 계급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급에 관계없이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 문학회 와서도 저는 문학의 문자도 모르고 우리 작가회의 부천 지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쟤 뭐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본인은 알아요? 그런 거? 알죠. 네. 알고 제가 됐어요. 다른 건 알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네. 남들이 다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하고 노 하면 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살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고 저는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네. 그런데 디카시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나는 이제껏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껏 너무나 잘 살아왔다. 어떻게 살았기에? 자연과 사물이 이야기를 하는 걸 지금 제가 듣고 있잖아요. 디카시를 쓰면서 네. 자연과 사물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나답게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잘 살은 거였더라고요.
네. 나답게 산다고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은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또 부양할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남들하고 어울려 사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항상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낮추고 감추고 좀 이랬는데 저는 저답게 살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나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백조였어. 백조셨군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껏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기도 제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네,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71입니다. 근데 아, 진짜요. 네, 70여 년을 살아봤는데 뭐 후회되거나 뭐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디카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어떤 디카시를 만났냐면은 제가 우연히 친구하고 등산을 갔다가 멀리 바라보이는 산 능성이 몇 산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이라고 말하네 하고 보니까 그때가 4월 초였는데 그 연녹색 나무 이파리가 제 눈앞에서 나뭇가지가 어른어른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봄이라고 말하네? 네. 산이 산이라고 말하고 봄이 봄이라고 말하는데 산은 나도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거는. 나도 그들과 같이 나는 나라고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자연이 이야기하는 대로 산이 산이라 말하고 봄이 봄이라 얘기하듯이 나도 나라고 얘기하고 산 것밖에 없다. 나는 잘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존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디카시 하시면서. 디카시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일까 생각했는데 그 디카시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 나 괜찮은 그러니까 사람이야. 디카시를 잘 살았어. 만나서 인간이 되었다. 아니 인간은 그 전부터 아, 되었고 정신 차린 인간이 자존감이 되었다. 자존감. 네.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그 자존감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연과 사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다 보니까 자연과 사물도 자기 본인이 산이고 물이고 봄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나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깨달으셨다는 거잖아요. 아주 심오한 거죠. 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지나치게 또 나를 너무 주장하는 얘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살짝?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맞는 말씀인데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어떤 계급장을 말씀하시나요? 저는 인생의- 어디에 가면은 한없이 낮은 사람이고 또 음. 어디에 가면 한없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낮은 데 가도 계급장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을 저는 내세우지 네. 않고. 아니 자존감이 있고 네. 아무리 낮은 곳에 가도 네. 또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나누다 보면은 원자, 분자, 양성자, 쿼크 이렇게 나뉘어진대요. 선생님도 물리를 전공하셨나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주의 미립자하고 똑같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주에 떠 있는 먼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이 세상에 양성수는 한 명밖에 없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대단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자존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내세우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 사물이 들려주는 만큼만 나도 자존감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그 앞으로 계획 뭐 이런 네. 거 있었어요? 저는 계획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한 번도 저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왜요? 꿈을 갖게 되면은 물론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이 필요하죠. 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평범한 사람은 꿈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꿈을 네. 가지면은 일방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빨리 가야 되고 목적지까지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희생도 따르고 또 희생을 해서 그 꿈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까 10살 때 꿈, 20살 때 꿈이 50살, 60살 돼서 보니까 이산이 아닌가벼? 이래버리면서 곤란하잖아요. 볼 내용인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산이 양성수 아닌가요? 선생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인테리어 뭐 이렇게 바닥하는 거를 일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시를 썼고 그다음에 또 그걸 전향해서 디카시를 썼는데 디카시에서 심오한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흐름을 많이 흡수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어디 가서 그 우리 양서수 선생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의아해 할 거예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네.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이제 철학이 돼 버리니까. 엉뚱한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네. 그것을 잘 정리하면은 훌륭한 티카시 네. 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카 신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건 중요한 거죠. 아니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네. 후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학들이 선생님이 어떤 발전적인 거를 보여야지 밑으로 쫓아가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디카 시인보다도 인간으로서 아니에요. 예, 그건 제 삶이 네.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것도 생각을 네, 저도 예, 그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하거든요. 네, 사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변에 시 정말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정말 잘 쓰시는 시인 분들 중에 정말 인간성 좋으신 시인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지금 양성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류이시겠죠. 네, 시를 잘 쓰고 뒷가시를 잘 쓰는 것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도 정말 잘 쓰시는데 생활하고 일치가 안 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시를 잘 쓰는 건 아름다운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 아름다운 맞아요. 그리고 시 좀 엄청 잘 쓴다고 엄청 개폼 잡고 교만해가지고 다녀. 네, 뭐 시 조금 못 쓰는 사람 엄청 무시하고 그런 시인들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시인들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처음 들어온 회원들이 그래요. 디카 씨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시 잘 쓰려고 하지 말아라. 네. 잘 살면 된다. 잘 잘 사는 게 살면. 우선이고 네. 잘 살면 또 시도 좋은 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카 씨는 특별한 문학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한 분의 스승을 잘 만나서 그분의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일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네. 가끔 듣잖아요. 근데 디카시를 쓰게 되면은 자연과 사물을 만나게 되고 자연과 사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저는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의 멘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만나는 자연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가 다 멘토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개중에 만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과 사물과 친해지게 되면은 저의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지금과 바꾸고 싶다면 디카시를 만나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종 교수님이 첫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었지만, 네, 좋은 멘토, 인생에 좋은 멘토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은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자연과 사물을 멘토로 삼았다는 게. 네, 그래서 디카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많은 그 후배들도 양성수 선생님을 보고 디카시를 배우지 말고 자연과 사물을 통해서 디카시를 배우고 그 속에서 인생을 배워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보통 네. 지금이 디카시의 좋은 성장기를 지나서 왕성한 활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디카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위기가 네네. 왔나요? 근데 원래 이병철 회장도 삼성이 잘 나갈 때 네. 삼성이 지금 위기다. 마누라와 가족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디카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디카시 작가들이 있고 수천 명의 디카시 쓰는 시인들이 있고 또 교과서에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지금 디카시가 수록되어 있고 또 여러 인터넷 매체와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디카시가 많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왕성한 지금 부흥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뜬금없이 웬 위기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디카시의 방향성이 조금 지금 좀 어긋나지 않았는가. 물론 디카시는 어떠한 사진 한 장과 거기에 시적인 감흥을 적어서 짤막한 글로 표현한 게 디카시지만 그것을 디카시로 하기에는 디카시가 성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디카시는 보물 같은 그러한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통은 시를 쓰거나 디카시를 쓸 때 그 시인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 더해서 자연이나 사물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디카시에 포함시키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자연의 언어를 시적으로 풀어내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중량감 있고 울림이 큰 메시지가 될 텐데 그것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자연이나 사물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처주 시인의 시 있죠. 네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 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이 디카시도 그냥 자기가 어떠한 자연이나 사물을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을 쓰기에 앞서서 왜 자연과 사물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그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봄으로써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니?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더 울림 있는 자연의 언어로 대답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이 디카시에 많이 포함됨으로써 현재 디카시를 그것도 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디카시는 보물 같은 문학이었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네. 자연이나 사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시에 넣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게 많이 포함되려면은 우리 그때야말로 디카시의 부흥기가 아닐까. 지금은 첫 단추를 잘못 채워서 네. 일반 시를 쓰는 거와 똑같이 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사진에 포함시켜서 그냥 쓰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진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가 이제 좋은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대학의 디카시과 예를 들어서 네. 뭐 문해창작과의 디카시를 강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한국문인협회 디카시 분과, 한국작가협회 디카시 분과, 이 분과라는 게 좀 있으면은 좋은데 이제 없단 말이에요. 아까 부천 작가에 있다고 아니 하셨죠? 그거는 부천 작가에만 네, 있지. 사실 부천에만 있잖아요. 네, 저 본부에는 이제 없단 문인협회도 말이에요. 없죠. 네. 이제 우리가 과감히 이제 우리가 양성수 선생이 디카시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넣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너무 이론적인 것만 불어넣어 주면은 다가올 사람이 없어요. 자연과 사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약간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성철 스님처럼 득도의 경지에 어렵죠. 올라가야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 네, 전혀 네, 되게 좋은 아닌데요. 말인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득도의 경지까지 올라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요. 들을 수 네.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딱 이제 느껴지긴 앞으로의 하죠. 네. 문제고 시련이겠지.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예술이니까 물론 우리가 힘을 좀 빼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문학성을 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왕이면 뒷가시에도 문학성이 좀 더 가미가 되면 더 멋진 예술 작품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살짝 제가 조금 아쉬움이 뒷가시를 보면서 네, 있기는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주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별이 유난히 아름다운 밤, 새삼 마지막 사랑이 그리운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구자룡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강물이다. 양성수. 뜨거운 바람, 뭉게구름 모여져 날 만들었고 천둥번개 산곳 속에 산중계곡 산허리 휘돌아 휘돌아 쉼 없이 흘러왔다. 이름도 성도 다르니 모여 한 몸, 한 마음, 한 목소리 되었다. 구비구비 구비길 풀벌레 산새들과 음유도 해보았다. 귀를 감싸 쥐고 두 눈을 꼭 감아버리고 싶은 뭉크의 붉은 물감 같은 날들도 견디어 내었다. 낭떠러지 앞에서 때로는 바위돌에 세차게 부딪히며 두려워하기도 아파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 있었음이려니.
오늘도 나는 흐른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물길, 앞서간 이들이 내어놓은 그 강줄기 따라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한산 단어